자, 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다녀오셨죠? 그런데 큰일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명절 분위기 다 끝나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신 대표님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내가 내년에 쓸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대표님들 결산 이거 지금 10월, 11월, 12월 매출 확정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어떻게 신고했고 기장은 어떻게 했고 세무신고는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내년의 정책자금과 지금 근접해서 바로 정책자금이 가능한지 정부지원금이 가능한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 12월 되면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으로 그 아니란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자금 심사는 결국 이 결산 성적표,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른다? 그럼 정책자금,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아니면 올해 말에 사업을 확장하고 싶거나 내년에 정책자금을 크게 받고 싶거나 아니면 시설자금이라든지 공장 매입이라든지 사옥 매입 이런 자금을 크게 활용하고 싶다. 시설자금 그리고 프랜차이즈 확장하고 싶은 사업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매년 이때쯤에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부터 맞춰놓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현철 팀장님을 한번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내년에 크게 정책자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 확장을 준비하거나 진짜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정책자금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 안 되지? 신용 등급이 안 돼서? 아니면 뭐 재무제표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철 팀장님은 어떤 사례 때문에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를 들어 매출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대출을 받으신 게 좀 과다하게 있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거죠.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정책자금 평가할 때 기업도 보지만 그거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 개인 신용점수도 보는데 그 신용점수가 다소 좀 자금을 받기에는 커트라인이 좀 낮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든지 그게 보면 대출을 안 좋은 금융권을 쓰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금리 대출을 이것도 대출도 좀 잘 알고 순서대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급해서 금리 일단 생각하지 말고 당장 너무 급하다 보니 그럼 이제 당연히 고금리도 갈 수 있는 거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이 금융권 대출도 받는 경우도 있는 경우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보면 카드론이나 캐피탈 그리고 이금융, 상금융, 뭐 대보까지 별걸 다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모르고 급해서 지금 뭐 매입 대금을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빨리 결제해야 돼.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신용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을 지원 못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전화 오면 항상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알고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지원받고 좋은 자금 쓰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급하면 정급하면 이런 안 좋은 금융권 카드론이나 이금융권 상금융권 캐피탈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현철 팀장님이 미팅을 가고 현장에서 많이 보는 바로 재무제표, 세금 신고, 기장 관리 요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보통 보면은 사례 다양한 사례가 많은데 한 사례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이 놓치시는 게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자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가 당연히 성적표가 좋으면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성적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크게 이제 놓치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세금을 각자가 이제 소득이 생기고 매출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낼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낼 건데 1년에 한 번 냅니다. 내는데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그럴 거예요. 돈 내기 싫잖아요. 세금 내기 싫은데 이거는 뭐 이제 합법적으로 내야 되니 그러면은 오케이 내겠다 하지만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 마음 다 한결같단 말이에요. 안 내고 싶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표가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혹은 안 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겠죠.
그렇죠. 예, 필요로 하겠죠. 그게 누구냐? 바로 세무사입니다. 세금 네. 안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익을 줄여서 세무사가 신고해서 뭔가 되게 대표들이 만족할 만한 세금 안 내는 네. 그런 세금 신고를 하죠. 맞아요. 세금을 말씀대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려면은 이익을 낮게 신고해야 돼요. 네, 거기에 따른 또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낮게 신고하면은 세금 안 내서 너무 좋아 당장은.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재무제표는 뭐예요? 1년 동안 내가 매출이 어떻고 이익이 어떻게 잡혔으며 어디서 비용이 나가고 세금을 어떻게 낸다 이런 성적표란 말이에요. 한 번에 나오게 되면은 이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확정 신고하면 변화를 줄 수가 없죠. 네. 자, 법인 사업자는 3월달, 개인 사업자는 언제 신고하죠? 5월이죠. 성실 신고는? 성질 신고는 6월이죠. 그렇죠. 그때 신고하기 때문에 그때 다음 년도 넘어가서 그때 신고를 다시 재조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자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자금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맹점이 존재해요. 근데 아까 우리 현철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대표님들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죠? 비용을 많이 측정해가지고 이익을 거의 신고 안 한다, 줄인다. 그 다음에 세금을 없앤다. 이것 때문에 정책자금이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정책자금이 그러면? 지금 적어주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게 재무제표라고 할게요. 이게 그렇죠. 추가한 건데 지금 벌써 드러났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익을 적게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익이 적다?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이익이 적고 지금 당장 내가 만약에 대출을 줬다고 치자. 그럼 이거 상환할 수 있는 게 뭐죠? 이익으로 상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 그러니까 이자를 납부할 재원이 많이 나오는 회사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 그래야 정책자금이든 정부 지원이든 받을 수가 있는데 현실은 세금을 안 내려는 신고밖에 안 하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이 논리를 단순한 이 원칙을 아무도 몰라요. 진짜 거의 모릅니다. 제가 많은 미팅을 했는데 다들 세금 줄이는 거에 대해서만 혈안이 돼 있고 세금 줄이고 나중에 정책자금 또 받을 건 다 받아야지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지금 얘기한 재무제표 이익을 적게 신고할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내년에 예를 들어 내년에 내 기업에서 가치를 올리고 여기에 맞게끔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고 싶다. 그럼 당연히 신고된 재무제표를 성적표를 이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익을 많이 만들면 정부 지원이나 정책자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돼요? 이익을 많이 만들면? 이익을 많이 만들면 정부 지원이나 정책자금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돼요? 세금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 올라가겠죠. 세금은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아 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맹점이 아이러니함이 서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익은 적게 신고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정부 지원 받고 싶어. 정부 지원 받으려면 이익을 많이 신고하고 구조를 맞춰야 돼. 네. 그쵸. 그 구조 중에 보면은 부채 비율 3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이상 무조건 나와야 돼. 네. 보통 10%대 맞추면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고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매출 신장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도 있잖아요. 있어요. 매출 20% 상승, 매출 20% 상승했니? 30% 상승했니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맹점, 대표들이 세금 내는 게 싫대요. 그래서 내가 세금 많이 내게끔 이익을 많이 신고 못하겠어. 하지만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죠. 뭐? 방법은 있죠. 당연히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정부 지원도 최대한대로 받고 싶어. 세금도 안 내거나 최대한 적게 내고 싶어.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받으시면 예, 전문가한테 컨설팅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구조를 짜드릴 수가 있다. 자, 이익을 높게 신고해도 당기순이익 1억에서 2억 신고해도 세금 안 나오게 구조 짤 수 있다. 자, 이거 세무사가 하는 영역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표자들, 사장님들은 세금만 적게 내다가 빚만 쌓이고 인생 종말한다. 우리 현찰 팀장님 항상 그러잖아요. 사장님, 저랑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사업 그만 폐업하시라고. 맞아요. 요즘에 그런 말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뭐 지금 당장 급해서 결국 사업자 대출, 정책자금 또 하나 보면은 빚이거든요. 빚을 늘리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이 또 높아지고 하면은 다행이겠지만 요즘에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급하다 보니 해결을 했어. 하지만 급급한 걸 해결한 뒤에 남는 건 뭐냐?
빚이란 말이에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원과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다람쥐 책받기? 항상 사장님들은 일회일비 하루만 보고 살아요. 미래를 보고 빚 갚을 재원을 안 만들어요. 자, 우리가 정책자금 컨설팅에서 5억, 10억, 20억 만들어 드려요. 근데 저희는 뭘 준비하죠? 갚을 재원을 같이 함께 준비합니다. 근데 보통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빚만 늘어났지 갚을 재원이 없어요. 그리고 대출 1억 받으면 얼마만에 쓰나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마다 그 성향에마다 그리고 그 위치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빨리 쓰는 제조업이 좀 많이 자금이 아무래도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쓸 때가 그럼 이제 빨리 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2개월 그냥 이렇게 다 날아갑니다. 네, 다 쓰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빚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갚을 재원은 3년, 5년 지나도 준비를 못한다. 오히려 불어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영상 보는 대표님들, 저희가 이런 이익을 높게 해서 정부 지원, 정책자금 받게 하는 구조를 짜드립니다. 근데 세금이 안 나오게 구조를 짜드려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이런 상환할 수 있는 갚을 재원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뭘 해요? 공장 사업, 창고, 자산을 늘리는 플랜까지 짜드려요. 대표님의 유일무이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드린다. 자, 이거 상담해 드립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은, 대표님들은 이거 상담 꼭 받으셔서 유의미한 사업을, 자, 저희 현철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밑에 상담 링크에 이 검토 요청 한번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자, 대표님이 사업가, 대표님의 정부 지원 받으려면 지금 좀 있으면 더 늦어요. 이제 12월이면 매출 끝나고 매출 확정되고 더 이상 조정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법인 같은 경우 자본금 때문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당장 상담 문의를 남기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대표님들 감사합니다.